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의 정혜림입니다. 8월이 마감이 되고 9월을 시작하는 첫 거래일입니다. 지난 8월 마감 아쉽게도 양대 증시 모두 약보합권 지으면서 하락 마감을 지었습니다. 9월의 첫째 주 오늘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죠. 코스피 오늘장도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장 초반보다 낙폭을 많이 확대해 나간 모습인데요. 현재 전일장보다도 4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2070선 다시 한번 내주고요. 2064선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이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꾸준히 국내 시장에 들어와주고 있지만 매수 강도가 많이 약해진 모습입니다. 현재 300억 원이 넘는 물량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이 매번 지수 상승을 위해서 발목을 잡고 있죠. 오늘장 역시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시장 하방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6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개인만 외국인과 함께 사자세 보태면서 지수 방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주 움직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장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까 대부분 살아나는 종목이 없이 하락권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오늘장까지 쉬어가는 움직임, 그중에서도 오늘 자동차주가 전반적으로 1%에 가까운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분위기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나 상승하는 종목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네이버 역시 쉬어가는 움직임이고요. 기아차 역시 쉬어갑니다. 신한지주와 삼성전자 우선주 모두 1%대 하락 나타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SK텔레콤과 삼성생명관 강보합권 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움직임은 어떨까요? 오늘장 강보합 출발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는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전일장보다 2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570선을 내줬고요. 567포인트까지 밀려난 모습입니다. 수급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수급 사각이 좋지 않죠. 전일장과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 동시 양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81억 원가량 팔아주고 있고요. 외국인도 137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2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사들이면서 개인만 사자세 연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주 움직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역시나 하락하는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부터 쉬어가는 움직임이고요. 다음과 홈쇼핑주가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큽니다. 1%대 하락세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시총 분위기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은 가운데 상승부를 반전하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컴투스가 다시 한번 서머너즈워의 흥행 기대감이 6% 넘는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로엔도 같이 한번 음원 기대감의 1%에 가까운 상승률, 메디톡스와 포스코 ICT까지 오늘장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나름 선방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동향도 이어서 함께 챙겨보도록 하죠. 오늘장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장 전에 8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고 장 중에 발표될 중국의 PMI 확정치 역시 이번 달에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전일장보다 이런 40점 정도 올랐고요. 1015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연휴를 앞두고 월말 내고 물량과 함께 상승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선상은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선상 코멘터리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유 멘토의 코멘터리부터 살펴보죠. 조정은 매수 기회로 활용해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이상루 멘토 역시 거래대금의 증가 추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터리 남겨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시황 이야기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백전백승. 실패하지 않는 수급의 비법. 김선인이 밝혀드립니다. 기업의 가치는 차트로 완성된다. 네, 선상클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이끌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선수급의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 상차트의 샘플러스 이상노 멘토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9월의 첫 거래일인데 양대 증시 모두 아쉽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선윤 멘토님 이 조정을 좀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코멘터리 작성해 주셨네요. 네, 오늘 조정이 나오긴 합니다. 큰 조정은 아니고요. 0.16% 정도 코스피가 좀 밀리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큰 시장 상황 보자면 그래도 종목들이 다 밀리는 와중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조선주 같은 경우 양호한 모습 좀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 LG 같은 종목이나 NHN엔터, SK텔레콤이나 방어주 위주로의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시집을 간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5% 급등 중이고요. 삼성물산도 그에 대한 호재 받아들여지면서 2%대 상승을 줍니다. 자, 삼성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조선주 중심으로 해서 방어주 중심으로 상승을 주는데, 여타 다른 관련주도 상승을 분명히 줍니다. 너무 큰 걱정보다는요, 오히려 이 기회를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전반적인 시장, 글로벌 시장 자체의 흐름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오늘 월요일장 뉴욕 증시가 휴장을 하긴 하지만, 내일장 국내 증시 스스로 힘으로 좀 움직여줘야 되지만, 큰 걱정 없다는 판단입니다. 오히려 상승 분위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 대응하시면서 천천히 대응해 보시는 건 어떨까? 좀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번 기회를 좀 적절한 매수 기회로 삼아 보시고요. 최경환 노빅스 이후에 거래 대금과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한 폭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상노 멘토 역시나 주목하셨는데요. 거래 대금 증가 추이에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9월장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자, 일단은 오전에 제가 전화 연결을 통해서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이 바로 낙폭과대 종목군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뭐였습니까? 바로 정책 관련주.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자체를 조금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요. 어차피 지금은 추석을 앞두고 있는 와중에 거래대금이 늘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걸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 주 어떻게 흘러갈까? 네. 자, 이번 주 그렇게 큰 변동성 자체는 나타나기 힘들 과정이다라는 부분을 먼저 아셔야 되고, 대신에 9월달 크게 본다면 어느 한쪽으로 방향성을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 9월 중순부터 나타나는 확률이 상당히 높고, 자, 한번 그러면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요, 거래대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어떻습니까? 상승에 대한 분위기 나타나면서 거래대금이 어떻게 됐나요? 크게 늘어나는 모습, 그리고 거래량도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에 비해서 거래대금은 더욱더 크게 늘어났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형주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강하게 쏘는 날이었구나. 그래서 거래대금은 적었지만, 그래도 거래량은 적었지만 거래대금은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었다. 그러면 응축된 에너지가 이미 나와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에? 바로 대형주에 이미 외국인의 포지션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 쪽입니까? 바로 전기전자 쪽이죠. 삼성전자를 비롯해 전기전자 업종 자체에 외국인들이 이미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지수는 안 오르고, 그리고 종목도 안 오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왜 그렇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당연히 9월 중순에 아니면 9월 말쯤에 큰 상승을 위해서 지금은 매집에 대한 국면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물량 자체는 언젠가 한번 크게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고, 지금 다시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옆으로 행보를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고점에 올라갈 때도 거래대금은 크게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점이 내려갈 때도 거래대금은 크게 늘지 않아요. 하지만 저점이 내려갔을 때 거래대금 더욱더 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네. 지금 이미 매집이 되어 있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방향성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 9월 중순부터 그 부분 보시고, 이번 주 같은 경우 낙폭 과대,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바로 정책 관련주, 그리고 실적 개선 중에서 은행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 다음 주 추석을 앞두고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추석 연휴 지나고 중반부터는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이에 맞게 시황 전략 잘 짜가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장까지 두 분의 선상주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포트 이어서 확인해보죠. 먼저 김선윤 멘토님 다수의 종목 담겨져 있습니다. 하림 쉬어가는 움직임
움직임이고요. 삼성전자, 삼성물산 오늘장 분위기 좋죠. 3%에 가까운 상승률, KSS 해운도 2.5%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도 살펴보죠. 삼성전자 편입하셨는데요. 아쉽게 2%대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노멘토의 포트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NA 링크 한 종목 담겨져 있고요. 마이너스 4%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분의 누적 수익률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김선희 멘토님 수익률이 늘었네요. 94.8%의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이상노 멘토님도 85%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장 힌트 받아볼까요? 두 분 오늘장 모두 선상주 들고 나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네, 먼저 김선희 멘토님 누적 수익률이 90%대 돌파하셨습니다. 어떤 종목 정리하셨나요? 네, 잘 아시는 종목입니다. SM을 아까 좀 정리를 제가 오늘 이 시간부로 조금 방송에서 정리를 할게요. 네. 공개방송상에서 따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공개방송상에서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 하나가 있습니다. 삼천리자전거, 로엔 이런 것들, 로엔이 아니죠. 로만순 이런 거 보유하고 있는데요. 삼천리자전거만 보더라도 주가가 지금 오늘도 5% 급등하면서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삼천리자전거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꼭 들어오시고 SM도 상황 진단 받아보시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로만송 같은 경우도 말씀드려볼 테니까요. 다 들어오셔가지고 조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M 오늘장에 수익 실현하시면서 90%의 누적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끌고 가실지 마실지는 무료 방송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참여해 보시면서 삼천리 자전거는 계속 홀딩하면서 들고 가 계십니다. 어떤 전략 받아보실지 오전 11시에 김선희 멘토의 무료 방송 참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노 멘토님도 포트 AS 해주실까요? 네. 제가 삼진에 대한 종목군을 꾸준히 말씀드렸었는데요. 항상 4%에서 네. 5%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익 실현을 못한 게 상당히 아쉽고 참 움직임은 좋았는데요. 제가 이거를 체크를 못했어요. 이 날까지도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였는데 그 다음 네. 날 어느 정도 장중에 제가 방송하는 와중에 지금 어느 정도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시장 한 1% 정도 빠져있는 상태고요. 저는 그래서 조금은 이익 실현이 아니고 본전하고 좀 나왔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방송 제가 금요일에 진행하면서, 그런 모습이 조금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조금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AS를 해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금요일하고 월요일, 양이틀간 지금 공개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네. 금요일에 많이 들어오셨어요. 한 60, 어느 정도 많이 좀 들어오신 부분이었고, 오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수급 비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종목을 봐야 되고, 왜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게 유리한 부분인지, 그런 부분 좀 더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종목 받아가세요. 제가 네.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진 포트 편입 이후 계속 4%대 수익률 안겨드렸는데 아쉽게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를 하셨습니다. 추후 AGS 궁금하시다면 오늘 하루 종일 무료 방송을 진행하신다고 하니까요. 선상클럽 끝나신 후에라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두 분이 또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종목들이 있죠. 이어서 받아보죠. 먼저 김선희 멘토님 지난 7월 29일에 기업은행 편입하셨고요. 25.4%의 수익률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로 이제 이름을 올릴 때가 됐네요. 이상노 멘토님 이익 실현한 종목들 다수 계시죠? DIC 27%대, CJ는 무려 31%대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선상클럽에서는 여러분의 수익률을 보다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본방과 함께 무료 방송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노 멘토님은 오전 9시에 진행하시고요. 선상클럽이 끝난 11시부터는 김선희 멘토가 진행을 하시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고 이상노 멘토님이 지난주 금요일장에 이어서 오늘장까지 하루 종일 무방대회를 여신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면서 알짜배기 정복들과 함께 정보들 많이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청자 만나볼 텐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대 전화 열어놓고 시청자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153-1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도 열어놨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 그리고 매도하고 싶으신 종목은 매수가 비중까지 자세히 적어서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죠. 네,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국보 디자인 매수해도 될까요? 122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 받아볼게요. 두 분 다 매수하지 말자에 동조하셨습니다. 김선윤 멘토님, 실적은 양호하지만 반등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상노 멘토님도 주가도 리모델링 해야 된다. 매수하지 말아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국보 디자인 오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13%대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뉴스에도 이럴타할 악재가 나와주지 않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건가요? 김선윤 멘토님께서 살펴봐 주시죠. 자, 2분기 실적이 금요일날 나왔어요. 근데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왔는데 주가는 급락을 합니다. 자,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없다는 것일까요? 일단은 뭐 실적이 나왔으니까 더 이상 볼 거 없다. 차익 실현을 하려는 것인지 일단 흐름 자체가 좋지 않게 나와줍니다. 이미 6월부터 해서 7월까지 2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그에 따른 좀 차익 실현 물량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빠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이렇게 봐요. 지금 이거는 급락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보통은 피하고 보는 게 맞는데 매수를 하시려는 거니까 반등이 좀 필요한 판단입니다. 좀 돌아오면서요. 최소한 이 종목 지금 현재 구간대는 아닌 것 같고 좀 플러스권을 움직여주면서 다시 좀 천천히 올라가주면서 18,500원 위로 가든가 좀 위로 치고 올라가주는 분위기 나올 때 오늘은 아니고 내일이 올 수도 있겠지만 다시 19,000원 위로 좀 올라가는 포인트 그림 나올 때 그때를 좀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말씀드려볼게요. 지금은 너무 급하게 매수하기에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은 조금 자제하게 드릴 테니까요.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개파락하면서 출발을 했죠. 13% 급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바닥권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 다음에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반등 포인트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들어온 문자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덕산 하이메탈 매도해도 될까요? 8516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역시나 두 분 다 매도해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김선윤 멘토님, 급락은 피하고 보셔야 합니다. 라는 의견, 그리고 이상노 멘토 역시 회사 가치가 바뀌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덕산 하이메탈도 12%대 급락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13,900원대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8516님 매수가 비중 살펴보니까 22,200원대, 그리고 10%의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손실폭이 꽤 크신데, 이상노 멘토님, 전량 매도해야 하는 건가요? 전량 매도 일단 하셔야 됩니다. 아쉽죠. 저도 아쉽죠. 저도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모습입니다. 자, 보세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주봉을 한번 보세요. 주봉상에 지금 20선 자체가 지금 어떻게 움직입니까? 자, 이렇게 원형적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밑에서도 자, 각 자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자, 이게 원형 패턴인데요. 고가권에서 어느 정도는 이런 뾰족한 산을 이루는 모양이 아니고 우리 흔히 위에서 고가 놀이로 여러 가지로 이런 식으로 팔고 나온다는 거거든요. 자, 거래량이 그러면 터졌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부근에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32,000원대까지 15,000원, 32,000원대가 딱 두 배수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요. 우리가 어떠다시 여기서 지지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지지 자체는 회사의 가치가 불변일 때, 그대로일 때는 지지가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지만 그 모습 자체가 아니고 회사의 가치가 바뀌면서 내려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단 권역 자체를 잡기가 상당히 애매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곳은 여기입니다. 자, 11,800원에서 12,000원 사이고 그 구간 자체에서도 반등 자체가 짧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지금 자체는 조금은 빨리 전량 이익 실현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 갈아타시는 방법이 가장 좋으시고 여기서도 페이크가 계속적으로 들어가죠. 자, 여기에 기관의 물량 자체가 들어오고 있는 과정인데 이런 것도 다 페이크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만 보고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된다고. 수급만 본다고 수급만 보시면 안 되고 차트 보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우리가 차트나 아니면 수급이나
아니면 또 뭐 있습니까? 실적이나 거시경제적인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을 같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덕선아이마탈은 가장 중요한 회사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접근하지 마시고, 그리고 보유하고 있으면 전량 이익 실현을 하시고 다음번 기회를 좀 더 엿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8516님 아쉽게 손절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손절하게 된다면 오늘 하루 종일 무방대를 열고 계시니까 찾아간다면 좀 대안 마련해 주실 건가요? 네, 오십시오. 들어오셔가지고 일단은 살리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계좌를 제가 살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조금 진중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손실 폭만큼 메꿔 드린다고 하시니까요. 오늘 참여해 보시면서 손실을 좀 만회해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들어온 문자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베이직 하우스 매도해도 될까요?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의견이 일치를 했네요. 두 분 다 매도해보자. 김선윤 멘토님 바닥 확인 중 상승을 기대해 본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목표가는 24,000원이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1944번님 매수가 비중 살펴보니까 22,000원대시고요. 10% 비중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현재 매수가 좀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선유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네, 팔지 말자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보자면 바닥 포인트에서 좀 천천히 조금 다시 한번 상승을 주는데 하나 좀 걸리는 부분은 고점 포인트 한번 주가 급등한 이유.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해서 상승주가 한번 조정 나오고 상승을 준 자리였어요. 네. 그리고 나서 한번 조정이 나오는 건데 큰 그림을 살펴보자면 이 바닥 포인트가 이때 한번 쌍바닥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닥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 바닥 포인트, 두 번째 바닥까지 이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거의 현재 구간대 자체 움직임은 거의 바닥권에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는 거고요. 또다시 제가 항상 라인을 잡지만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올려보자면 딱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자, 고점 여기 뭐 슈팅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다시 바닥 포인트입니다. 자, 이 바닥 포인트에서 뭐가 들어오면 된다 말씀드리냐면 수급 포인트인데 자, 기관들이 정말 많은 물량을 매수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외인이 너무 많이 던져버리니까 아직 큰 상승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기관들이 현재 구간대에서 수익이 크게 나고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매수한 그 구간대 자체 그냥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외인의 매도세가 조금만 줄어버린다면 자, 오늘 장도 외인의 매도가 나오는데 이 외인 매도가 조금만 줄고 끝나버린다면 주가가 어떻게 여기서 다시 한번 강하게 치고 올라갑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추세의 하단 깨지고 내려갔다 특히 세 번째부터 내려갔는데 회사 문제가 없을 경우에 다시 추세 하단까지 올라온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단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다시 한번 여기서 시작 준다. 외인만 멈춰버리면 이거 추세 상단까지 얼마 다시 한번 상승해주면서 전고점 뚫고 올라가는 그림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없다. 그래서 좀 더 저는 가져가 보자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흔들리지 마시고 조금 꾹 지켜보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네, 여러분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앞뒤로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와 11시에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선상클럽 본방사수도 중요하지만 무료 방송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들어온 시청자 문자도 바로 확인해보죠. 네, 이번에는 삼성중공업 매도해도 될까요? 6899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두 분 다 매도하지 말자. 김선유 멘토님 연말까지 보면 좋다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이상윤 멘토님 매도하지 말자. 하지만 단기 고점은 3만 원이다 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6899님 매수가 비중 살펴보죠. 31,400원에 3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아무래도 삼성중공업이 삼성엔지니어링과 합병을 결의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6%대 급등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번 상단 김선유 멘토님께서 해주시죠. 네. 제가 조선주 계속 말씀드렸죠? 좋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렸습니까? 삼성중공업, 네.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뭐 말씀드렸죠?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 말씀드리면서 삼성엔지니어링 시집갈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나왔네요. 그렇죠? 일단 뭐 삼성물산 쪽으로 가는 쪽으로 원래 됐었는데 삼성중공업으로 갔어요. 자, 삼성물산도 보면은 오늘 굉장히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네. 좋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들고 있잖아요. 자, 조선주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 더 이상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포인트 나왔습니다. 간다고요. 연말까지 계속 갑니다, 조선주. 자, 그리고 제가 뭐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BDI 지수 제가 말씀드렸죠? 네. BDI 지수가 1000포인트 넘어갔다. 그때 말씀드릴 때가요, 1080이었습니다. 지금 1147포인트입니다.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다고요. 이게 BDI 지수가 뭡니까? 발티 운임 지수 뭐예요? 배의 물동량을 의미하는 지표다 말씀드리잖아요. 많이 싣고 움직이니까 배가 필요하다. 자, 에코10 만들 것이다. 에코10 누가 기술력 좋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주들 기술이 좋으니까, 조선주들이. 그 흐름이 따라온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대로 지금 갔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종목도 조선주도 좋다고요. 그 삼성중공 오늘 뭐 단기적인 이슈로 이거를 정리한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좀 장기적으로요. 상승 주제는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조정 나오면 이제부터 어떻게? 땡큐다 말씀드렸다. 계속 네. 말씀드려요. 조정 나오면 땡큐, 조정 나오면 땡큐 매수하시면 돼요. 아셨죠? 말씀드린 종목은 삼성중공업과 대우손해양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연말까지 지금은 이제부터는 상승 열립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무 멘토님도 단기 고점은 3만 원대 짚어주셨거든요. 좀 연말까지 본다면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올라갈 수가 없는 주가입니다. 제가 강조하잖아요. 삼성중공업 35,000원대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바닥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대중공업 낙인 물량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12만 원입니다. 자, 바닥권은 우리가 그렇게 잡을 수 없습니다. 그걸 먼저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여기 바닥이겠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눌림목 과정에서 들어가야만 좀 더 안전하게 주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현대중공업 사상 최대의 적자가 나왔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악재가 해소되는 구간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성과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1등이었던 경우에는 조선 그리고 우리나라밖에 안 할 때는 그게 다 맞아 떨어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가 수주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중국에 있는 저가 수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옛날만큼의 그런 뭡니까? 이익성 자체를 확보하기는 힘듭니다. 대부분이 저가 수주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무역을 함에 있어서 지금 배를 어느 정도 수주를 해오는 곳이 어디예요?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이에요. 그러면 유로화는 어떻습니까? 지금 약세 기조죠. 그리고 미국의 달러는 어떻습니까? 약세 기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전만큼의 수익성은 나타날 수 없는데 왜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낙폭과대에 의한 상승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삼성중공업을 제가 팔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제가 꾸준히 이런 손바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죠. 손바뀜이 이루어졌던 구간이 어디예요? 이 구간이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간 다음에 누가 들어와요? 기관이 들어오고 외국인이 들어오죠. 양매수. 좋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양매수 나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쁜 거죠. 양매수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주식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주가는 또다시 어떻게 돼요? 또다시 빠집니다. 어제까지 또 누가 들어왔습니까? 기관과 지금 기관이 들어오고 외국인이 팔고 나갔습니다. 기관의 물량이 이번에 들어오면서 다시 주가를 올리는구나. 오늘 외국인이 다시 들어왔죠? 그러면 팔아야 됩니다. 외국인이 만약에 빠져나갔다. 그러면 기관 거예요. 그 기관 거예요.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좀 더 나타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익 실현하고 어차피 이 자리 29,000원 자리 자체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눌림목 권역이 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급하게 쫓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회사 자체가 바뀌는 것을 보고 합병 관련 이슈 물론 좋다는 거예요. 회사 가치가 좋아졌구나. 하지만 그 자리에서 지금 들어가봤자 얼마 먹는다고요? 맥시멈 3만 원입니다. 1,000원 먹으려고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이 종목 자체가 다시 한번 눌림목 권역에 들어왔을 때 그때 안전하게 비중을 확 실어가지고 큰 수익률 극대화시키면 됩니다. 어차피 1,000원, 2,000원 먹으려고 우리가 주식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를 꼭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 안전하게 가시자. 네, 우선 삼성중공업에 대한 매수는 반대 의견 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31,400원에 30% 비중 들고 있거든요. 좀 연말까지 들고 가신다면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말까지 갈 수가 없는 주가입니다. 네. 현재 진행형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매수가 부근이 오면 정리를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지금 매수가 부근이라도 오면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재매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중공업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들어온 문자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한국석유 매도해도 될까요? 2695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두 분 다 매도해 보자라는 의견에 일치를 했습니다. 김선유 멘토님 비중을 좀 줄여달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우 멘토님은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과정이다. 매도해 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2695님 매수가 비중 살펴보니까 72,000원에 비중이 좀 높으시네요. 50% 비중 가지고 계시는데요. 현재 66,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손실 권역이십니다. 김선유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네. 한국석유 볼게요. 자. 오늘 또 갑자기 좀 급락이 좀 나오는 모습이에요. 뭐, 종목 자체가 이미 상당히 좀 많이 계단식 상승을 여러 번 줬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했고요. 네. 2013년부터 해서 그냥 계속 주가 흐름은 어떻게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죠. 올해부터 해가지고. 한 차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정 나오고 또 한 번 급등했다가 지금 꺾이는 흐름 추세라는 거죠. 요거 아직 뭐 바닥권 포인트가 완료가 된 건 아니다는 판단이 들 수가 있지만 약간은 조금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드렸던 거거든요. 수급 포인트 자체 살펴보더라도 전혀 뭐 워낙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전혀 들어오는 부분도 없고 그나마 좀 거래량 있던 부분에서 기타 업인적 매도까지 그냥 합세해버리니까 주가가 맥없이 흘러내려가는 모습. 오늘장의 하락을 좀 살펴보자면 외인으로 찾아볼 수는 없고 뭐 기타 업인 쪽이나 기관 쪽에 들고 있던 소량의 물량을 좀 정리하는 듯한 좀 느낌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피하시고 난 이후에 네. 다시 상승을 줄 때 좀 해야 될 것 같고 제발 부탁드리는 건데 비중은 항상 10%가 맞으시고요. 그리고 수급이 좀 없는 종목들은 위험합니다. 수급이 좀 있는 종목들로 해서 조금 종목들을 대응하셔야지만 큰 손해 없으시고 많이 잃지 않으시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속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대응에 보통은 수급이 살아있으면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뭐 이상한 흔들림에 속아 넘어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다른 종목군을 이동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중이 너무나 높으십니다. 10%를 제외한 전량 매도 의견 주셨고요. 추가적인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들어온 문자도 바로 확인해 보죠. 네, 이번에는 하이트진로 매수해도 될까요? 2914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이번에는 의견이 엇갈렸네요. 김선유 멘토님, 수급 고임이 좋지 않으므로 매수하지 말자. 이상노 멘토님은 바닥권 확인 움직임이다.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하이트진로 오늘 강보합권대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상노 멘토님 매수해봐도 좋을까요? 하이트진로가 왜 하이트진로인지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네, 하이트하고 그 진로라는 회사가 합쳐져 하이트 진로가 되었고, 진로가 어느 주종 분야 중에서 또 어떤 회사죠? 자, 네, 그렇죠. 소주인데 그게 주종이니까. 자, 진로 말 그대로 참진짜 네. 그리고 이슬로가 이제 진로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면 이제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 다들 아실 거고. 자, 그러면 하이트 진로가 요번 하이트 진로 홀딩스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자, 회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순환 출자 구조 자체가 해소가 되면서 주종 분야, 그리고 또다시 수출 분야 이런 식으로 조금 사업부가 나뉘는 행위거든요. 그러면 기업의 가치에 지금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이트 진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대해서 주가 자체는 다중 바닥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첫 번째 바닥 찍고 다시 한번 바닥 찍고 지금 올라와서 이 매물대 자체를 못 뚫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투매 과정이 나타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자, 여기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 자체 옆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번만에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한 번만에 치고 못 올라갔죠. 자, 양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만에 치고 못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자체는 어떻게 돼요? 다시 한 번 더 주인이 누군지 확인하려고 내려오는 과정이 영적으로 되풀이가 됐다는 거죠. 자, 내려오면서 누가 빠져나갑니까? 자, 기관이 빠져나가는 날, 그리고 외국인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 추이를 올리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번에는 기관이 잡아주고 외국인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자, 22,000원짜리가 상당한 맥점자리고 작용할 수 있습니다. 22,000원짜리가 상당한 맥점자리고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기관이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물량 자체 얘네들이 확보를 하기 위한 어느 정도 눈속임이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22,600원, 22,700원짜리 우리가 매수권역으로 대응합니다. 그리고 바닥권역이기 때문에 길게 한 달 이상 들고 갑니다. 그래서 수익률, 목표 수익률 플러스 10% 정도 노리시면 문제없이 달성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23,000원대 구간이시니까요. 조금 더 주가가 조정을 받길 기다리시면서 22,700원 구간이 적정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김선희 멘토님은 수급 고임이 다소 불안하다라는 의견 남겨주시면서 매수하지 말아보자라는 의견이신데요. 네, 분명히 배당도 이슈가 있는 종목이고 네.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주정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약간 조금 소외는 받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잠깐 보여드리자면 창의 에탄올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바닥 포인트 상승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 MH 에탄올 같은 경우도 잠깐 살펴봐 드리자면은 차트가 좀 안 바뀌네요. 네, MH 에탄올 같은 경우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많이 올랐죠. 최근에 이제 주정주들이 같이 조금 어찌 보면은 재평가를 받고 있는 포인트인데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사실 포함은 되는 종목은 아니지만 일단은 같은 그 계열의 종목으로서 이슈가 좀 될 법도 한데 아직은 큰 상승을 못 주고 있어요. 근데 하이트진로 워낙에 좀 크기 때문에 이제 워낙에 작은 종목들이라서 에탄올 관련주들은 올라가는 건데 배당 포인트와 더불어서 이제 하이트진로 수급 포인트가 최근에 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관들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수해주면서 주가를 잘 그래도 끌어올려주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약간 좀 금융투자 쪽 매도 물량이 조금 저는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연기금도 살짝 매도로 돌아선 모습이고 수급 부분이 투신권의 매수가 들어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요 포인트가 약간은 조금은 어찌 보면 짜증나는 포인트. 올라갈 것을 막고 있는 포인트가 좀 좀 거슬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도 만약에 기관들, 잡히진 않는데, 기관들의 매도가 또다시 출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하락 추세를 약간 그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보여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추가적인 이 기관들의 매수 흐름이 나올 때, 그때 조금 매수해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주체는 기관들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에서는 약간 기관들이 매도로 일관하는 포인트. 깔끔하게 막 정리하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약간 애매한 포인트예요. 서로 엇갈린 그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정 나오고 나서 기간 매수 다시 잡힐 때 그 포인트 이용해 보셔서 들어가오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저희가 1시간 방송간에 무료 방송 고지 참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선상주 매일 공개하시고 계시지만 방송 중에는 4에서 5%의 수익률만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더 끌고 가실지 마실지는 무료 방송에서 진행이 되고요. 더 끌고 가시는 종목들은 최소한 20%가 넘는 수익률 안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좀 수익률을 극대화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두 분의 무료 방송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들어와 있는데요. 시청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아버님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원일 특강이요. 원일 특강이요? 예, 예. 네, 매수가 궁금하세요? 매도가 궁금하세요? 2분기 실적하고 앞으로 전망하고 좀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면 괜찮은지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단기적이요? 아니면 장기적이요? 장기적으로요. 장기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네. 아버님 매수가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30%고요. 네. 8,500원. 8,500원. 지금 수익권이시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네, 좀 감사합니다. 장기적으로 원일 특강은 어떤지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김선희 멘토님 매도하지 말자. 절반은 이익 실현해 보자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도 멘토님 역시나 원재료 가격 하락에 의한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된다. 홀딩해 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버님 오늘도 좀 9% 급등 나와주고 있으면서 좀 이제 이익 실현을 해볼까 아니면 좀 더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어떨지 고민이실 것 같은데 김선유 멘토님 장기적으로도 봐주시고요. 절반은 이쯤에서 이익 실현 해봐야 하는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원일 특강은 가치주인 거 아시고 투자하신 거죠? 예. 네, 그쵸. 네. 실적이 나온 거 아시죠? 실적은 나왔어요. 모르겠는데. 네, 나왔고요. 네, 나왔는데요. 나왔습니까? 제가 그냥 봐드릴게요. 예. 당기순이익만 봐드리자면 누계로 해서 45억이 나왔습니다. 예. 선생님 45억이에요. 네. 단기만. 하반기 때 똑같이 한다 치면은 90억이에요. 예. 자, 그쵸? 자, 네. 쉬운 PER 계산법은 시가총액 나누기 당기순이익 나누면 대충 390억인데 400억 나누기 90억 하면은요. 네. PER이 4.4배예요, 선생님. 되게 싸죠? 그렇죠? 네, 장기적인 그 가치주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실적이 좋게 나와서 주가가 오늘 이렇게 급등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또다시 급등을 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제가 부탁드릴 것은 저는 그래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선생님 의견대로 하시는 거지만 비중을 10% 이상을 가져가시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나 같이 제 문자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나 선생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지만 저는 그래요. 좀 어느 정도 수익 실현 아셨으니까 비중을 좀 줄여보시고 어느 정도만 좀 보유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선생님. 이 친구가 정상적으로 재평가를 받아서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15,000원까지는 가져야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치에 비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조정이 나올 때 오늘 팔았던 하여튼 최근 요 근래에 한번 정리하신 물량을 다시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다시 재매수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미 급등했기 때문에 쉬어갈 수 있다는 판단이고 장기적으로는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저희가 볼 때는 15,000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선생님이 그냥 나는 모르겠다 그냥 기다려볼래 PER 7배 얘기하는 겁니다. 8배도 아니고 7배예요, 선생님. PER 7배까지 가져가 볼래 하시면 15,000원까지 가져가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시간에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버님 어느 정도 고민이 해결되셨죠? 또 추가적인 네. 궁금한 사항 있으실 때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들어온 문자도 바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삼성전자 매도해도 될까요? 313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두 분 다 매도하지 말자. 김선유 멘토님 바닥 확인 중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선우 멘토님 역시나 삼성전자가 없으면 2100포인트도 못 간다. 홀딩에 보자란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 흐름 좋지 않죠. 매수가와 비중 살펴보니까 135만 원 갖고 계신데 비중은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장에도 이 약보합권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상루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네, 그래요. 삼성전자를 사면서 이렇게 걱정하게 되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네. 좀 하셨을 확률이 상당히 높으신데요. 삼성전자는 들고 계셔야 됩니다. 예. 속담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 삼성전자가 없으면 2100포인트도 못 간다. 자, 일종의 주식 격언입니다. 자, 그만큼 우리나라의 특수한 부분인데,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그 종목군 자체가 이렇게 빠지면서 지금 지수가 올라온다는 것은 나머지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2100포인트를 넘기 위해서는 화학주, 정유주, 조선주 달려가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 종목군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바닥권에 아직까지 있죠. 그 종목군들이 올라갈 확률보다는 삼성전자가 한번 땡겨서 올라갈 확률이 더욱더 높습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서 지금 5%가 만약에 움직인다면 지수가 지금 2100포인트가 넘어요. 그만큼 지금은 지수가 저평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다. 낙폭 과대에 의해서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애플에 대한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자, 심리적인 부분 자체를 상당히 억누르기 위한 과정이고요.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주봉 체크합니다. 주봉을 한번 보시면 자, 어때요? 지금 21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자, 주봉상 20주선이 무너지고 거래는 갑자기 크게 튀었죠. 네. 투매 과정이 나왔습니다. 자, 언제입니까? 7월 30일, 7월 28일 부근입니다. 누가 투매했습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월 28일부터 투매를 했던 과정, 기관이었군요. 기관이 투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매수 포지션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빼지 않는다는 거죠. 물량에 대한 손바뀜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때는 관망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좀 더 홀딩하시고 가져가시고 대신에 단기적인 목표가까지 올라올 수 있는 가격대, 자, 요 가격대 보시면 됩니다. 130만 원대까지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 가격대까지 좀 더 기다려 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단기적으로는 130만 원대 보셨습니다. 하지만 매수가 아직도 미친데요. 김선희 연수님 이 종목 들고 계시는데요. 전략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네, 마이너스 2%죠. 2% 정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친구가 지금 현재 주가 수준 자체가요, PBR 기준으로 했을 때 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현재 구간대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기간 매수를 좀 기다렸는데 아직 기간 매수가 잡히진 않았어요. 하지만 외인 매수가 워낙에 좀 강화가 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매수 의견 드렸는데 장중에 이제 삼성전자 기간 매수가 좀 보여서 그때 좀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하지만 기간은 오히려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도 아마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기간 매도가 조만간 멈추는 그 시점이 나올 겁니다. 제가 삼성전자가 조금만 도와주면 2100포인트가 한다 말씀드렸는데 그 시점이 아마 기관들이 강한 매수가 삼성전자 들어와 줄 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삼성전자를 지금은 매도할 시점은 절대 아닙니다. 120만 원을 깬다라. 이미 이제 8월부터 해서 그냥 주구장창 밀렸어요. 계속 내려왔거든요. 중간 배당 악재로 인해서 내려오긴 했는데 남아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자, 갤럭시 신규 스마트폰이잖아요. 분명한 것은 근데 3분기 실적은 좋지가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흐름 자체가 이미 선반영이 됐다라는 판단이고 4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세가 굉장히 가파를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다시 조만간에 상승을 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 기간 매수가 들어올 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간 매수가 강하게 잡히는 그날 분명히 추가 매수 하실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단가 낮추시고 가져가시면요,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니까요. 그 포인트만 기다리셨다가 대응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네. 네. 또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좀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 포인트 잘 잡아보시길 바라면서 추후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실 때면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들어온 문자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서울반도체 매도해도 될까요? 2024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두 분 다 매도하지 말자. 김선희 멘토님, 단 비중을 좀 절반 줄이고 가져가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역시나 장기적인 그림으로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2024님 매수가 비중 살펴보니까 38,000원대에 매수를 하셨고요. 2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손실권역이신데 아무래도 실적 부진으로 급락이 나왔을 때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대처해보면 좋을까요? 이상노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지금 서울반도체는 손절에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의미가 없으시고요. 이미 지금 물량을 조금은 고르는 과정 안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고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이 굳이 미리 이 가격대 팔 필요는 전혀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다고 LED에 대한 부분, 업황 자체가 죽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차트와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에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졌는 상황이지, 업황이라든지 실적이라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무방합니다. 그리고 서울반도체 3분기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실적 자체가 어느 정도 잡히고 과시화가 나타날 겁니다. 이미 3분기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고 곧 이제 또 4분기 넘어가죠. 그런 분위기 좀 더 기다리셨다가 추가적인 반등 탄력을 크게 한번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한번 봅니다. 자, 월봉을 한번 보시면요. 자, 전고점 자체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이 상단에서 어떻습니까? 고가 놀이가 이루어졌던 게 바로 2009년부터 2011년이었습니다. 이 고가 놀이가 이루어졌던 부분 자체가 상당한 저항권 및 지지 간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돌파를 하면서 전 고점을 돌파를 해줬으면 가장 좋은 그림이었는데,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더 박스권 안에 놓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지지가 강하게 나와야 되는 구간에서 지지가 강하게 안 나오고 거래량 없이 이렇게 밀린다는 거죠. 거래량 없이 밀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재되어 있는 물량 자체가 빠져나오지 않고 매집에 대한 흔적으로 우리가 작용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월봉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세가 이렇게 꺾여서 올라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돌아가면서 올라올 수 있는 차트입니다. 자, 어떤 차트와 유사한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CJ 차트거든요. CJ도 어떻습니까? 좋은 고점 자체를 지금 돌파하지 못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좋은 고점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고가 노래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차트가 어떻게 바뀝니까?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는 거죠. 19만 원대까지 치고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 반도체 업황 보세요. 아직까지 LED 죽지 않았습니다. 네. LEG는 이제 시작입니다. 좀 더 홀딩하시고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서울 반도체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까지 남겨주셨으니까 오늘의 여러분의 고민 상담은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내용 담아서 오전 10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